네, 여러분, 아직도 바람이 좀 쌀쌀한데 이렇게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유달리 춥기도 했고 바람도 거셌던 그 선거운동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일 모레 본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임기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난 임기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다가오는 5년 임기 동안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그거를 내 소중한 한 표로 심판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만들어내는 거, 이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게 선거인데, 그러면 짧게 우리 한번 과거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5년을 한번 꿈을 꿔보자고요. 지난 5년 정말 어땠습니까? 진짜 왜 이렇게 5년이 길어? 정말 너무 길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물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국민들도 있어요, 진짜. 예?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죠. 자, 그런데 이것만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십 가지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단 한 가지도 지킨 게 없잖아요. 아니, 딱 한 가지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 이거 딱 한 가지 지켰어요. 이런 정권 심판해야 되겠죠. 아니, 그리고 70여 년간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커올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힘이 됐던 미국에 괜히 시비 걸고 관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또 도와서는 아니지만 필요해서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쭉 관계를 해왔던 일본에다가는 갑자기 축창과 운운하면서 서로 관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한테는 절절절절 매는 이런 정권, 이거 이대로 계속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국민들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게 하고 국민을 속여먹는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진짜 영화 대사처럼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정치를 한 정권, 이거 내일 모레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정권이 했던 저기를 보면, 아니,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는 거 세우고, 멀쩡한 산에 나무 다 베고 태양광 한다고 이렇게 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참, 아니, 그리고 아파트값 잡는다고 강제로 온갖 법을 만들으니까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강제로 최저임금 올리니까 일자리는 다 줄어들고 없어지고 알바자리도 없어지고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정말 이게 여러분 놀부전에 보면 놀부가 못된 심보로 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진짜 놀부 심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5년 동안, 우리가 70년 동안 이뤄놓은 이 소중한 나라를 5년간 이렇게 가지가지로 망하게 한 이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5년. 여러분, 그래, 앞으로 5년 우리의 운명을 맡길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가정에서조차도 자기 형하고 형수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래
우리 나라를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과 사범이 전과 사범. 근데 거기다가 전과 사범인 거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래 대통령을 시킨다고요?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 네? TV 토론할 때 여러분들 TV 토론할 때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한테 대장동 몸통이래. 아니 자기가 몸통이고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기 입으로 다 해놓고 윤석열 후보한테 몸통이래.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진짜 야 그런 사람을 대통령 한다고요? 거기다가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자기는 하루에 18번 밥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저기 하고 아니 자기 부인은 진짜 초밥 10인분에 샌드위치 30인분에 소고기 안심에 무슨 능이백숙에 이게 국민 돈을 그렇게 빼돌리는 사람이 나라 살림을 하면 시장하고 도지사 하면서도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사람을 잘못한 거를 잡아 넣던 사람을 한번 세워서 나라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지난 5년을 봐도 앞으로 5년을 봐도 일본 찍으면 정말 우리 미래가 불행해지겠구나 이런 생각 반드시 이번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실 텐데 거기다가 그런 나라 문제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문제 누구를 찍어야 대전이 발전되고 우리 충청도가 또 작게는 대덕구가 또 중리동이 좋아지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 전체에 공약한 거 대전에도 이 정권이 중소벤처기업부 빼간 바로 그 건물에 예산이 훨씬 더 큰 방위사업청을 입주시키겠다. 연구단지 제2의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뭐 이거 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충청권에 제가 윤 후보한테 직접 얘기한 겁니다만은 대전에 본사를 둔 충청권 은행을 만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대덕구하고 직접 관련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몇 분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대덕구 이렇게 외곽으로 쭉 대전을 한 바퀴 도는 이 도로를 저 때부터 제가 구청장 하면서도 추진을 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그게 제대로 추진이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윤 후보께서 여기만 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나머지 대전 전체를 돌리는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이런 광역 순환도로를 하자라고 해서 공약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연축동에 혁신도시 지정되도록 한 것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제가 정책의장하면서 혁신도시 관계법을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을 했고 또 허태정 시장한테 내가 그 법을 통과시켜 준 거를 당신은 알 거 아니냐 그러니 대전역 근처만 하면 안 되고 대전역과 연축동 두 군데를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축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작년 선거하면서 총선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거 지정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혁신도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이게 첫째. 두 번째는 그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요 지역에서 대학교 나온 우리 애들이 의무적으로 몇 프로 들어가게 취직하게 그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아마 선거 때 재미나 보고 보나 마나 이것도 공공기관 이전 안 할 거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 끝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충청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없다. 아니 공공기관 이전 없는 혁신도시가 어딨어요? 그건 완전히 충청도 사람 사기친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윤 후보한테 석 달 동안 제가 후보 될 때까지
진짜 혼입을 몇 장 싸질머지고 올라가서 윤 후보 예선전 TV 토론을 전부 제가 정치 분야 총괄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때 전 정권이 지킨 한 약속이라도 이 사람들이 안 지켰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정권이 한 약속이라면 이거는 바뀐 정권이라도 내가라도 지키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했고, 윤 후보가 일부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갑시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해서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오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 중리동, 법동, 대화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대전의 호남선과 경부선 철길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과는 바로 이 주차장 복합개발 문제와 직결됩니다. 제가 2004년 처음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가슴속에 묻었던 꿈들이 우리 지역 대덕구와 대전과 관련된 꿈이 있는데, 근데 그 꿈이 모든 걸 한 번에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제가 이 도차장을 다 덮고 여기에 랜드마크,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꿈은 제가 2004년 국회의원 처음 출마할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언젠가 대전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공약으로 내걸고 그걸 해결해 내겠다, 이런 얘기를 대덕구청 공무원들 비롯해서 주변에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연결해서 여러분, 지금도 저게 지대가 낮지만 조금 더 낮춰서 지하화되고 그 위를 전부 덮은 다음에 대전을 대표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주상복합이 됐건 호텔이 됐건, 그리고 일본의 동경타워나 서울의 남산타워나 대구의 두리공원에 있는 우방타워 같은 그런 초고층 타워가 올라가고, 나머지 부지에는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허태정 시장이 멀쩡한 대전 공설운동장을 헐고 거기다 야구장 만든대요. 그래, 중국 사람들도 이거 뭐 장애인 체전한다고 몇백억 들여서 새로 싹 단장한 공설운동장을 왜 허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걸 왜 헙니까? 예? 저는 이곳이 복개되면 이 위에 야구장을 유치해서 야구장과 아까 말씀드린 초고층의 호텔 내지는 주상복합 건물과 대형 쇼핑몰과 그리고 동경과 서울과 대구에 있는 것 같은 랜드마크 타워가 바로 이곳에 건설이 되고, 이곳 중리동, 법동과 대화동이 바로 연결되는 이런 공간으로 변화시켜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거의 기폭제가 바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철도 지하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은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이 꿈 이루어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5년을 되돌아봐도, 앞으로 펼쳐질 5년을 그려봐도, 또한 우리 대덕구와 대전 발전을 위해서도 정답은 기호 몇 번이요? 누굽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윤석열이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우리 대전 노원역에, 유성 노원역에 옵니다. 정치 시작하고 시작하겠다고 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온 곳이 대전이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 유세를 한 곳도 대전 은흥정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선거운동 마지막 날 지방의 마지막 유세 장소로 다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충청연고에 충청대망론 얘기를 하는데 말로 충청도 사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3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얘기할 때 윤석열 후보 이럽니다. 누구 얘기하다가 충청도 사람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래요. 아니 그분도 충청도예요. 그분도 충청도예요. 그 사람도 충청도예요. 마음속에 자기가 충청도라는 생각이 있고 제가 충청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충청도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한다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대전 찾았고 첫 번째 유세장소로도 마지막 유세장소로도 대전을 찾는 윤석열에게 우리가 힘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내일 모두 4시 반에 손에 손을 잡고 유성 노원역으로 달려와서 박수도 쳐주고 윤석열을 외치기도 하고 모레는 투표 못한 분들 모두 함께 나가서 기호 2번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줘서 중리동과 대덕과 대전이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유성구 노원역에 모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 대전 선대위원장 정용기 전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